윤 전 총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당부의 뜻을 전한 것으로 한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번에 좌천된 검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게 본인이 이 위로의 말을 전한 것도 본인이 대선 출마의 명분과도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당 선생 기념관에서 이제 모습을 내보였을 때, 공개 행보가 있었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검찰 직제 개편안,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그때 메시지를 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본인의 행사가 아니고 손님으로 간 행사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차피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쭉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을 쌓는다는 것보다는 저는 격려,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격려가 아니었을까, 정치적 계산보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사실 전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도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봤어요. 해보면 첫 번째 반응이 요새 사람들이 전화도 안 해, 전화해준 걸 고마워하는 거. 아무도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약간 염량세태처럼 밀려나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전화했을 때 제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 윤석열 학습 효과 있지 않느냐, 대전고검, 대구고검 가서 그렇게 몇 년씩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도 되고 저 검찰총장까지 된 사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당신을 지금 세금으로 20몇 년 동안 먹여 살리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수사 역량을 키워왔는데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쓰느냐, 범죄자 좋으라고 사표 쓰느냐, 검찰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말한 건 전혀 이렇게 위로나 격려가 안 됐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격려가 되고 그 검사들한테 이제 명분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게 보도가 될 줄 알고 이런 얘기 나갈 줄 알고 전화를 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구장 차장, 네. 하나 더 있는 게 사실은 열심히 근무하라는 건 이번 전화 내용이고, 실제로 추 전 장관의 검찰 인사 당시 작년에는 검찰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를 했다는데, 네. 이제 이런 게 다 윤 전 총장이 이미지, 강골 검사 이미지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윤 전 총장이 그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 이제 윤석열 라인, 어떻게 보면 조직의 보스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인사청문 당시에 그 질의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에게는 지금 이 검찰 조직 내 총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가깝고 또 앞으로 이 기대가 촉망되는 후배 검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저런 이 격려 전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전화가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임사권자가 될 수 있으니 검찰을 잘 지켜라, 이런 만약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면 저는 좀 과한 전화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금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배들에게 힘내라, 이런 격려성 전화였다라면 인간적인 이 정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앞서 한 언론사에 산책하는 모습, 천안함 모자 쓴 모습도 포착이 되고, 일부 보도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이 검사 후배들에게 격려 전화, 위로 전화를 했던 것도 하나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가 이제 꾸려지고 내일 대선 후보로서 공식화가 되면 이제 캠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의 움직임이 밝혀질 텐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 네. 광화문 가깝지, 여기서 가까운 네, 바로 광화문 이막 빌딩에 보증금 1억 5천, 월 임대료 1,500만 원, 관리비 640만 원이라는데 이거 윤 전 총장이 일단은 전에 개인 돈으로 일단 충당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윤 전 총장의 신분은 사실 그냥 일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비 후보가 7월 10일 넘어야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비 후보가 되면 법적으로 이제 이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누굴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바로 100% 사전선거운동으로 바로 걸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악수해서 잘 부탁드린다, 꼭 지지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 절대 못해요. 그리고 또 밥을 사줘도 이게 뭔가 향응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윤 전 총장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의아한 게 이 밥값을 지금 이게 지불하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선거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커피 한 잔도 지금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국회의원들 보면요, 이 출마하기 전에 이런 거 잘못하다가 바로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배지 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게 사실은 다 사비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는 지지한다는 부탁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7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그러니까 캠프 구성하는 게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캠프 구성하는 게 전부 다 캠프원들이 각자 자기 돈으로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공식적인 이제 이 예비 후보의 캠프가 되면 그때는 일부 이제 선거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모금할 수도 있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전부 다 자원봉사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로부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꽤 무게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 작심 비판 같은 얘기도 들리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네. 저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정치적 목적의 감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지금 나오지만 임기가 보장돼 있고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인데 중도 사퇴를 해서 정치를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다. 저는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부분은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네요. 이제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저 행보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더 높은 충성심, 애국심에서 발로된 것인지 어떤 건지 평가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려면 잘 해명해야 되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표는 빨리 수리하셨네요. 원래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기관에서 조사도 좀 하고 사표를 수리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빨리 하셨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게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졌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다. 임기를 보장하는 건. 근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이게 왜냐면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예. 직속계 기관이기 때문에 직속 기관장이 그것도 사실은 대선 출마, 그것도 여당이 아닌 야당. 이게 사실 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전부 다 본인이 직접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 총리는 그래도 민자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사실은 이렇게 고위직을 했던 분들이 집권 여당의 이 대선으로 출마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두 명씩이나 사실은 야당의 후보로 출마한다? 이건 굉장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물론 감사원장의 정책 중립성에 지적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자신이 임명한 두 사람이 다 야당의 유권 대선 후보로 나갈까? 왜 그럴까? 그건 정말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 메시지는 말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좀 왜 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직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정치에 선언했는지 이걸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대통령이 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 어떤 권력기관에 쭉 보면서 본인들이 생각을 저렇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본인 두 사람이, 물론 두 사람의 권력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하필 그 권력기관의 두 사람이 이렇게 야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이분들이 뭘 경험했길래 이러는지 오죽했으면 라는 이야기가 꼬리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들을 문 대통령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이현종 의원님하고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공직자는 어쨌든 공직자로서의 그 자세가 좀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정해진 임기를 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 마칠 수는 있겠지만 그 불가피한 사정이 개인적 사정인지 아니면 공적인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감사를 지금 못하게 막는 뭐 정부가 막습니까? 대통령이 막습니까?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직을 물러나고 혹시 뭐 내년 대선에 만약에 출마한다라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공직에서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 관련 뉴스와 함께 조금 전에 청와대로부터 들어온 속보까지 하나 만나봤습니다.